네. 자, 이런 기사가 있어요. 파리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가 이제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 아파트에 대한 매매 가격 증감률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 그 방송은 이제 일부에 이런 식으로 그 핫 이슈를 갖고 이렇게 진단을 해 드리는 시간, 또 두 번째 한 뭐 20-30분 후에 뭐 상담 코너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파리 대책 이후에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 추이는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줄은 거를 이따가 좀 반대로 설명드리면서 했어요. 자, 거래량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매매 가격은 상승을 했다 이거죠. 자, 우선 지금 뭐 파리 대책을 중심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 이전의 모습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정치적인 상황하고도 조금 맞물려 있다라고 보입니다. 가장 큰 영역은 물론 이제 경제겠지만은, 이 정치 불안이 어떤 뜻을 얘기를 하냐면, 뭔지 불안하기 때문에 집을 사는 거를 좀 꺼려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특히 전세입자가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런 불안함 속에서는 사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기울이는 시기가 2014년, 15년 이렇게 좀 가격이 약간씩 이제 오르다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불안이 시작이 되면서 5월 9일 그 조기 대선 이루기까지 굉장히 좀 불안함 속에서 거래량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였다가요. 정치 불안이 좀 해소됐다는 느낌이랄까, 가격이 조금 이제 올랐어요. 근데 전반적인 가격이 대체적으로 다 올랐다고 보면 좀 어렵지만, 어쨌든 5월 9일 조기 대선 이후로 이런 식으로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요. 6월 19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약간 영향을 끼친 탓인지 좀 내리막길을 걷다가 8월 2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큰 모습으로 가장 높이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확실히 어떤 대책에 대한 영향인지 좀 가격이 이렇게 주춤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도 다시금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 올라간 요인을 살펴봤을 때 뭐가 가격을 오르게 했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파리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그리고 어떤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좀 투기를 막겠다라는 부분이 곁들여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재건축을 전반적으로 다 막을 수는 있었지만, 일부 예외에 속한 곳 같은 경우는 거래가 좀 될 수 있었던, 또 조합 설립 이인가 이전에 어떤 그 재건축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거래가 늘어난 이런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가격이 상승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그 각 구별로 매매 가격에 대한 변동률을 살펴보면요. 양천구, 성동구, 동작구, 강남구, 관악, 송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률이 이렇게 양천구부터 높게 나타나는데, 양천구는 특히 목동 재건축 단지 1단지부터 14단지 거대한 재건축 단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조합 설립 한참 이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일단 자유롭고 이런 파리 대책 이후에 오히려 가격이 막 상승을 했었고, 그 중간에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면 좀 매입을 할까라는 수요자들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가격에 대한 변동률이 그려진 부분이고, 말씀드린 대로 서울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이끄는 모습이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일부 거래가 자유로운 잠실 5단지를 예를 들 수도 있을 거고요. 일부는 또 둔촌 주공 이런 어떤 그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가능한 지역, 또 그렇지 않은 조합 설립 이전의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가 가격 상승을 조금 부추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재건축 단지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비강남권 아파트도 상승세가 확산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아파트 가격 상승은 꾸준히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가라앉을 것을 조금 예측을 했지만 그렇지 않고 어딘가는 부풀어 오르고 어딘가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대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내년 4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주택을 팔거나
또 아니면 보유를 하거나 이렇게 갈 거예요. 자, 내년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이전 같은 경우는 일단 다주택자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일단 매도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아니야, 나 그냥 차라리 안 팔면 상관없으니까 보유를 하겠어라고 하는 부분이고,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요거를 조금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조금 받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신 분이 있을 거고, 차라리 여유 있는 분은 증여를 할까도 고민을 할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려면 그야말로 이렇게 보유하거나 또 증여하거나 임대사업자를 하는 것보다는 매도에 대한 비율이 높을 텐데, 과연 그런 매도에 대한 비율이 얼마나 높을 것이냐, 그것마저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매도 비율이 높아진다기보다도 부분 다주택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가 특별하게 가격이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주춤하겠죠. 어쨌든 이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혼란 속에 연속에 있는데, 이런 어떤 계속되는 가격 변동률, 앞으로의 추이, 이런 걸 들여다보면서 시장을 읽어내는 해법, 즉 지금 단순하게 그냥 내년 한 1월이나 2월 달 정도가 매수 적기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 또 가격이 빠지지 않는 단지는 지금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좀 서둘러서 차라리 매입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매입이냐라는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타이밍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니까요. 계속 이런 환경을 조금 지켜보면서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기시는 부분으로 지혜를 모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쨌든 계속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시장 상황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세미나 오셔서 좀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